새벽 5시. 이정민의 하루가 시작된다. 알람도 울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것은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다. 학교 조리사로 일하던 시절부터 이어진 일상의 리듬이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한다. 냉장고 문에 붙은 선영의 식단표를 확인하고 오늘은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라고 적혀 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료들을 꺼낸다. 손녀 하윤이의 도시락도 빠뜨릴 수 없다. 작은 통에 밥을 담고 달걀말이와 나물 반찬을 정성스럽게 넣는다. 할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먼저 일어난 하윤이가 부엌 문 앞에서 졸린 눈으로 인사한다. 우리 하윤이 도시락 싸드리려고 오늘은 달걀말이 넣어드렸어. 감사해요. 하윤이의 밝은 웃음이 정민의 하루를 환하게 만든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은 것 같다. 곧 영우와 선영도 식탁에 나타난다. 영우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고 선영은 냉장고 앞에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다. 어머니, 된장찌개 간이 너무 세요. 나트륨 섭취량 생각해서 조금 더 연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선영의 말에 정민은 잠시 숟가락을 멈춘다. 어제도 너무 싱겁다고 했는데 오늘은 너무 짜다니. 아, 네. 다음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청소 구역표도 봤죠? 오늘은 거실 청소하는 날이에요. 냉장고 문에 붙은 또 다른 종이를 가리키며 선영이 말한다. 거기엔 요일별로 정민이 해야 할 청소 구역이 꼼꼼히 적혀 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인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규칙을 지켜야 하는 직원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직원이라면 적어도 월급은 받을 텐데. 아빠, 오늘 영어 학원 가는 날이에요. 하윤이가 영우에게 말한다. 그래. 할머니가 데려다 주실 거야. 영우는 여전히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할머니, 괜찮으시죠? 하윤이가 미안한 듯 정민을 바라본다. 예전 같으면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했을 텐데 요즘은 조심스럽게 묻는다. 어른들의 분위기를 아이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물론이지.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정민은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한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워진다. 언제부터 손녀에게도 눈치를 보이게 된 걸까? 식사를 마친 영우 가족이 하나둘 집을 나서고 정민은 혼자 설거지를 한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씻으며 창밖을 바라본다. 아직 이른 아침이지만 벌써 하루가 지친 것 같다. 새벽 2시, 정민은 복부를 움켜쥐며 잠에서 깨어났다. 속이 뒤틀리듯 아프고 식은땀이 흘렀다. 화장실에 다녀와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아침까지 참으려 했지만 점점 심해져서 영우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영우야, 엄마가 좀 아픈 것 같아. 어디 가요? 잠결에 일어난 영우가 물었다.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이요? 새벽에? 선영도 잠에서 깨어 인상을 찌푸렸다. 응급실이라도 가봐야겠어. 너무 아파. 그럼 택시 타고 가세요. 나는 내일 아침 일찍 회의 있어서. 영우는 다시 이불을 덮으며 말했다. 정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혼자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응급실에서 밤을 보낸 정민은 오전에 뇌과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다. 위내시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면 내시경으로 하시면 편하실 텐데. 보호자분이 함께 오셔야 해요. 정민은 영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우야, 의사 선생님이 위내시경을 해봐야 한다는데. 아, 그래요? 오늘은 정말 바빠서 학교에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요. 다음 주에 갈 수 있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민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다. 보호자분 언제 오시나요?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수면 내시경은 안 되고 일반 내시경으로 하셔야 해요. 많이 힘드실 텐데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혼자서 검사를 받았다. 목구멍에 마취약을 뿌리고 내시경을 삽입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다.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렇게 혼자라는 게 더 서러웠다. 검사 후 회복실에서 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영우였다. 엄마, 검사 잘 받으셨어요? 응. 끝났어. 결과는 어때요? 위험이 좀 심하다고 하네. 약 처방받아서 집에 가려고. 그럼 택시 타고 들어오세요. 나는 회의가 아직 안 끝나서. 또 택시였다. 정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누워있는데 선영이 다가왔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그런데 혹시 세탁기 필터 청소는 하셨어요? 어제가 청소하는 날이었는데. 정민은 천천히 일어나 세탁실로 향했다. 몸은 아직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다. 그날 밤 정민은 처방받은 약을 먹으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고 있지만 정작 아플 때는 혼자였다. 혼자서 병원에 가고 혼자서 검사를 받고 혼자서 집에 돌아왔다. 정민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이불을 덮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오후, 정민이 거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윤미라라는 이름이 떴다. 고향, 친구였다. 여보세요. 미라야? 정민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그럭저럭 지내지 뭐. 너는? 나 말이야. 큰일 저질렀어. 바닷가에 작은 민박집 하나 차렸거든. 정민은 걸레질을 멈추고 소파에 앉았다. 민박, 혼자서? 응. 혼자. 남편 없어진 후로 뭔가 새로운 일 해보고 싶어서. 바다 바로 앞이야. 아침마다 갈매기 소리에 눈 떠. 미라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다. 정민은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목소리를 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손님들 많이 와? 생각보다 괜찮아. 젊은 사람들이 힐링하러 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말이야, 정민아. 응, 너도 이리 와. 방 하나 비워둘 테니까 같이 살자. 정민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는 여기서 살아야지. 거기서 뭐라고 사는데? 며느리 눈치 보고 집안일만 하고? 미라의 직설적인 말에 정민은 할 말이 없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내가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갔어야지. 영우 그 녀석이 그러던. 정민은 깜짝 놀랐다. 병원 일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내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다. 얼마나 힘들면 목소리가 그렇게 나오겠어. 전화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렸다. 정민아, 우리 나이가 이제 70 다 되어 간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 그냥 눈치 보면서 살다가 끝낼 거야?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미라는 계속 말했다. 여기 와서 보면 알 거야. 바다 보고 있으면 마음이 확 트여. 생각해봐. 전화를 끊고 나서 정민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똑같은 건물들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다. 저녁 준비를 하러 부엌에 갔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언제부터인가 어깨가 구부정해지고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져 있었다. 미라 말이 맞았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도 되는 걸까? 그 순간 정민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며칠 후 정민은 비밀리에 동물보호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반려견 입양하고 싶은데요. 어떤 아이를 원하세요? 나이가 좀 있어도 괜찮아요. 조용하고 착한 아이면. 일주일 후 정민은 센터에서 토리를 만났다. 중형견이었지만 얌전하고 사람을 잘 따랐다. 토리의 눈을 보는 순간 정민은 알 수 있었다. 이 아이도 새로운 시작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토리를 안고 있으면서 정민은 결심을 굳혔다. 이제 정말 변화가 필요했다.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2박 3일로요. 선영이 저녁 식사 중에 말했다. 그래, 좋겠다. 조심히 다녀와. 정민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마음속으로는 이때다 싶었다. 집 비우는 동안 부탁드릴게요. 화분들 물 주시고 택배 받아두시고. 알겠어.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부탁이었다. 요청도 상의도 아닌. 금요일 오후 영우 가족이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하윤이가 마지막에 돌아와 정민을 안았다. 할머니, 3일 동안 심심하지 마세요. 괜찮아. 우리 하윤이. 재미있게 다녀와. 정민은 손녀를 꼭 안으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문이 닫히고 집 안이 조용해지자 정민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전부터 조금씩 정리해둔 짐들을 마저 챙겼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 그리고 직접 담근 된장 항아리.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라야, 나야. 오늘 갈게. 정말? 드디어 결심했구나. 토리도 함께 데려가도 될까? 당연하지. 바다에서 뛰어놀면 좋아할 거야. 정민은 냉장고 문에 편지를 붙였다. 여러 번 쓰고 찢기를 반복한 끝에 완성한 글이었다. 영우야, 선영아, 하윤아, 이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오랫동안 생각해온 일이다. 이 집은 너희가 산 것도 나에게 준 것도 아니다. 나는 그동안 여기서 살면서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가족이 아니라 관리인이 된 것 같았다. 나에게도 내 시간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기 전에 나는 이정민이라는 한 사람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잘 살 것이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잘 살 것이다. 냉동실에 하윤이가 좋아하는 만두 넣어뒀고 김치통에 김치도 새로 담가놨다. 화분들은 일주일에 2번만 물을 주면 된다. 엄마가 편지를 붙이고 나서 정민은 집 안을 둘러보았다. 10년 넘게 살았던 이곳이었지만 이제는 남의 집 같았다. 택시가 도착했다. 토리와 함께 집을 나서는 정민의 발걸음은 놀랍도록 가벼웠다. 일요일 저녁 제주도에서 돌아온 영우 가족은 텅 빈 집과 냉장고, 문에 편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선영이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붉어졌다. 허락도 없이 이런 식으로? 영우는 말없이 어머니 방을 확인했다. 옷장이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 사진들도 사라져 있었다. 아빠, 할머니 어디 가신 거예요? 하윤이가 울먹이며 물었다. 영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왜 떠났는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영우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정민은 받지 않았다. 바닷가 마을에 도착한 정민을 이라가 환한 웃음으로 맞았다. 정민아, 정말 왔구나. 미라야, 고마워. 작은 민박집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자리하고 있었다. 정민에게 내어준 방은 아담했지만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펼쳐졌다. 여기서 살면서 민박 일도 도와줘. 청소하고 손님들 조식 준비하고. 어때? 좋아. 그동안 집안일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까. 정민은 방 한쪽에 작은 나무 선반을 놓고 고향에서 가져온 된장 항아리와 직접 우린 꽃차를 정성스럽게 배치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다. 며칠 후 젊은 커플 손님이 찾아왔다. 여기 정말 좋네요. 조식은 몇 시부터 가능한가요? 8시부터 준비해 드릴게요. 된장찌개와 집에서 담근 김치는 어떠세요? 와, 집밥이요? 너무 좋아요. 손님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정민도 기분이 좋아졌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해도 감사 인사보다는
지적이 먼저 돌아왔는데 이곳에서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저녁이면 토리와 함께 해변을 산책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 토리도 넓은 바다를 보며 신나게 뛰어다녔다. 어느 날 밤, 정민은 바다 위에 비친 달 그림자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물결에 흔들리는 달빛이 마치 자신의 인생 같았다. 때로는 부서지고 때로는 다시 모이면서 계속 흘러가는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이정민이라는 사람이다. 그 순간 정민은 진짜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아침에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할지 모두 자신이 정할 수 있었다. 스케줄표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영우가 찾아왔다. 민박집 앞에 선 아들의 모습이 어색해 보였다. 엄마, 영우야,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가 어디 계신지 알아보는데 한참 걸렸어요. 둘은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엄마, 여기서 혼자 괜찮으세요? 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혼자가 아니야. 미라도 있고 토리도 있고 손님들도 있어. 그래도 집으로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영우야, 엄마는 지금 잘 살고 있어. 정말로. 하지만 내가 정말 엄마가 그리우면 가끔 이렇게 찾아와. 여기서 하룻밤 묵어가도 좋고. 영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표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미소를 보았기 때문이다. 하윤이도 보고 싶어 해요. 그럼 하윤이도 데려와. 바다에서 놀면 좋아할 거야. 그날 저녁 영우는 민박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오랜만에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먹으며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정민은 진정 자유로웠다.